자, 그럼 오늘 분산수의 합성이랑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여기 분산수 단어는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자, 전부 106페이지 보세요. 수업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전부 다 과제 위주로 할 거고 유형별로 선생님은 딱 한 문제씩만 제일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8번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어떤 함수들 간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 모든 교점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강조한 건 분수함수와 그러니까 쌍곡선과 직선 그리고 이 다음 파트에서 한 번 더 모습하게 될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관련된 문제들은 교점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부터 먼저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교점을 구하는 식에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원하고 있는 진짜 정답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그래서 식에도 의존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시력으로 그러니까 시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판별식이나 그 이외에 어떤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풀이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결과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28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풀는 거 멈추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시간이 조금 소비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프 그릴까요? 먼저 분산수, 쌍곡선부터 그려보자. 정선 x는 얼마? 마이너스 1. 정선 y는 얼마? 3. 맞죠? 지나간 점 하나 그려야지만 쌍곡선이 그려지는 방향 체크가 가능할 테니까 x에 0, 넣을까? 0, 어디 지나가? 0,4를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한 2쯤을 지나가나 보네.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쌍곡선은 이렇게 두 쌍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1방향과 3방향에서 그려지는 직선이 곡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fx의 그래프죠. 맞니?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년 과정 밟아오면서 한 7개월, 8개월 공부했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금 해온 게 있어. 바로 이 직선에 대한 판단인데 이 직선 보면 떠올라야 되는 게 한마디 있지. 뭐? 직선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얘들아 저렇게 주어진 직선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 뭐게? 있어야 될 텐데 정점에 대한 생각해야지. 이 직선이 기울기가 감춰지는 바람에 그릴 수 없는 직선이 돼버린 건 맞지만 기울기와 관계없는 반드시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누구랑 관계없는 점? 기울기랑 관계없는 점.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 m과 관련 없다는 말은 이 등식을 m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였을 테고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m을 갖고 있는 파트와 m을 갖고 있지 않은 파트를 둘 다 0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x가 0이 되고 2-y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몇 콤마 몇 점점이지? 몇 콤마 몇 점점이냐?
이거 항등식에 되기 전에 x가 y가 누구하고 누구야? 누구하고 누구? x는요? y는 2.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0,2를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다. 반드시 여기를 지나간다. 자, 0을 어디 봐 자꾸.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이 직선이 항상 0,2를 지나간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직선을 0,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 나가는 걸 말하는 것 같겠죠. 맞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야 돼. 선생님이 칠판에서 직선 돌리면 뭐해?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줬던 게 뭐야? 0,2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의 기울기 m을 0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기울기를 양수로도 회전시켜보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도 회전시켜보는 거야. 그렇게 회전시키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기울기 0 만나? 기울기 0이면 직선과 쌍곡선을 만나게 안 만나게? 만나죠. 이게 기울기 0인데 이게? 그리고 얘는 정구선이 y는 3이잖아. 얘는 높이가 2고 어쨌든 얘는 3까지 올라가는 3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만나게 돼 있어. 맞아. 그렇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울기를 한번 양수를 해볼까? 만나 계속 만나죠. 만나 기울기가 아무리 큰 양수가 되더라도 만납니다. 맞아?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무조건 만나는 거니까 이거 일단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정답이라는 걸 이미 찾아놓은 거랑 다를 바 없어. 만나니까. 됐지? 그럼 이제 기울기 음수로 가볼게. 현재 기울기 0이야.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만나. 기울기 작게 만든다. 작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교점이 사라지게 되지? 그 어느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기울기가 0에서 조금씩 작아지다 보면 이쪽 부분이랑 접하는 순간이 생기게 돼. 그럼 딱 여기까지만 만나는 거야. 그치?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이제 안 만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계속 안 만나. 그럼 끝까지 안 만나느냐? 계속 안 만나다가 다시 이 어느 부분과 접하게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일 때만 안 만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만나게 된다 얘기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아마 0 이상과 그 다음에 요 정도의 기울기와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되는 정답이 나오게 될 거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우리 교점 한번 알아보러 가자고. 교점 가는 방법은 당연히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 전개합시다. 이거 넘겨서 전개하면 mx제곱. 빨리 가자. mx 플러스 2x니까 m 플러스 2x에 m 플러스 2x에 3x 마이너스 3x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x. 그리고 상수항 2에다가 4 넘어올 거니까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선생님 생각 어때요? 맞지? 그럼 이게 뭘 구하는지? 교점 구하는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교점이 있게 없게. 문제가 원하는 건 교점이 있게 해달라서 없게 해달라서 있게 해달라잖아. 교점이 있게 해달라는 말은 이 교점을 구하고자 만들어낸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 조건은 D가 뭔데? D가 0보다 어쩌면 되는 건데?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D 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428M이 되거든요.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겠죠. 다시 B의 제곱 마이너스 4H로 계산한 게 플러스 8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면 되는 거겠지. 맞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나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 찾는 게 뭐야, 이거 지금. 실수 M의 최소값 찾는 거죠? 맞아? M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파멸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또 혹시 계속 실수하고 있나? 잠깐만 검토 좀 해보자.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 mx 플러스 2 mx 제곱 플러스 mx 2x 3x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이거 무리수 나오는데? 아이고, 제가 문제 잘못 풀었네. 이거 지금 어디 잘못 풀고 있었지? 지금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 적용 안 한 게 있어.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지금 이 그래프 전체 가지고 교점 찾는 거 아니었잖아. 1부터 2까지만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 내에서 교점을 찾는 거였어. 맞아? 다시 가자. 지금 이렇게 그려진 쌍곡선에 대입할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1부터 2까지만. 그럼 1부터 2까지니까 한 요 정도만 그렸어야 되는 거야. 요 정도만. 맞아? 이랬을 때 얼마 나오는데? 이랬을 때 나오는 결과 얼마야? 집중하자. x에 1 넣었을 때 함수가 얼마야? 2분의 7. 2 넣었을 때 함수값은? 3분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7과 3,3분의 10, 2,3분의 10이라고 하는 그 점을 연결한 곡선 1분만 그려놓고 이 직선과 교점이 만들어지도록 찾는 문제였다는 거지. 맞아? 우리 지우지 말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선택했어야 되는 점이 1 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7과 1,2분의 7과 2 넣었을 때 나오는 3분의 10. 요 두 점을 연결한 곡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 무시를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해돼? 다시 정리합시다. 분수함수의 그래프 그렸고 그 그려진 분수함수에 1부터 2까지만을 정역으로 하는 그래프만 남겨주기를 바랬던 거고, 그렇게 남겨진 그래프하고 이제 y는 mx 플러스 2가 만나게. 그런데 이 y는 mx 플러스 2는 0,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었다고. 몇을? 0,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 그럼 이렇게 그려진 다시 0,1을 중심으로 직선을 돌려보자고.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직선이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 이 곡선하고 만나려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부터 얘까지. 맞아? 만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조건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야. 이 파란색 직선 사이만 움직이면 남아있는 곡선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맞죠? 그래서 기울기 찾으러 갈게요. 먼저 작은 기울기 찾자. 0,2하고 2,3분의 10을 연결한 기울기 구하는 방법. x끼리 뺀 거 얼마? 기울기 찾자고. x끼리 뺀 거 얼마? 2분의 2 마이너스 0분의 y끼리 뺀 건 얼마니?
3분의 4. 2분의 3분의 4. 그럼 2를 1분의 2로 바꿔주면 몇 분의 몇? 6분의 4니까 3분의 2. 제일 작은 기울기는 3분의 2. 제일 큰 기울기 찾으러 갑시다. 0,2와 1,2분의 7을 연결한 기울기는 x의 변화량 1-0, 1분의 y의 변화량은 얼마? 2분의 7 2니까 얼마니? 2분의 3. 1분의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따라서 1분만 그려져 있는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내가 그려야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 3분의 2부터 최대 2분의 3까지만 허락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걸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요 남아있는 곡선하고 절대 만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이 문제가 원하는 n값의 최소값은 3분의 2. 만약에 이 문제가 최대값을 찾는 문제였다면 2분의 3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였을 테고, 간만에 또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문제가 나왔네. 계속 지난 시간 내내는 좀 쉽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것만 기억하자. 좀 기억을 해. 지금 요번 기말고사에서 어떤 시험 문제로 예상되는 어떤 함수들 간의 교점, 함수들 간의 교점이라고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 이번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교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쌍곡선하고 직선의 교점이랑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 맞아? 그런 류의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래프 먼저 그려라. 그래프 먼저 그려라. 제발 그래프 먼저 그려서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도 만드는 건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 전에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왜 자꾸 대답 못해? 왜 한 명만 대답하는 거야? 저렇게 생긴 직선 보자마자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외워. 직선인데 기울기가 감춰져 있어. 정점이나. 직선인데 기울기는 공개되어 있고 y절편 부분이 감춰져 있어. 그럼 그건 직선의 기울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문제. 어떨 때는 직선을 칠판 봐. 어떨 때는 내가 찾는 직선이 정점이라고 하는 그 점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직선이고, 어떨 때는 내가 알아봐야 되는 직선이 고정된 기울기를 가지고 높낮이만 바뀌는 직선일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직선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모양은 정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직선에 대한 어떤 판단은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높낮이를 y절편의 크기에 따라 높낮이를 조정하는 직선.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니 그래프 그리는 그래서 푸는 거 중요하다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되겠어? 이 직선이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통해 만들어진 직선인 걸 모르면 어떻게 풀겠어? 많이 부탁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도 딱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 먼저 큰 덩어리로 이번 기말고사 볼 때 제일 중요한 의미의 함수들 간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반드시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하는 건 저기 나와 있는 직선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점으로 직선을 판단할지 아니면 높낮이로 직선을 판단할지를 직선의 모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실력만 보시죠. 다른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까지 합시다. 107페이지 넘겨봐. 107페이지 32번 시작해보세요.
처음 푸는 문제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맨 첫 단원 함수 배울 때도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파트에서 분명히 풀어봤던 문제. 대신 그 합성함수 문제가 분수함수에서 활용이 되는 것 뿐이지, 분수함수에 합성할 때 따로 공부하고 무리함수에 합성함수 공부할 때 따로 공부 또 따로 익히고 그런 거 아니야. 합성함수는 그냥 다 같은 합성함수인 거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함수가 쌍곡선이냐, 무리함수냐, 포물선이냐, 1차 함수 직선이냐, 아니면 앞으로 2학년 때 배우기를 더 많은 종류의 함수냐만 달라지는 거지, 합성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풀어줬던 것 같은데 가볼까? 이거 뭔 뜻이야? F의 열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의 의미는 여기다가 F 한 번 더 합성하면 얘가 된다는 말을 보니까 이 F 옆에 조그맣게 첨자로 붙어 있는 건 합성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맨날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방법은 아니 이거잖아.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고 또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또 그렇게 계산 반복된 계산을 10번 해서 정답을 얻어내는 거 맞아? 그치? 그렇게 10번을 할 거니까 어차피 10번은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곧잘 나온 문제라면 10번 하기 전에 뭔가 규칙이 나오게 될 거고, 굳이 10번이라고 하는 10번이면 좀 애매하긴 하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생각하면 또 적은 거니까.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건 막 2000 몇 번까지 가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만약에 규칙이 잘 안 보인다면 끝까지 할 마음을 가지기도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먼저 넣을게. 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오니? 빨리빨리 끝나자. 마이너스 2 나온 결과 얼마야? 0입니다. 나 이거 뭐 계산한 거지 지금? F에 누구 넣은 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 잘 봐. 나 지금 이거 계산한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 표현대로 얘를 쓰자면 이건 F 한 번만 넣어서 계산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이거 구한 거 있잖아. F1의 결과를 구한 거라고. 이거 F1의 결과를 구한 거야. 맞지? 그럼 그렇게 구한 0이라고 하는 값을 한 번 더 F에 넣자. 이걸 한 번 더 F에 넣자. X의 0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도 한번 집중해서 잘 봐. 이게 지금 뭘 구한 건 줄 알아? 이게 뭘 구한 거냐면 마이너스 2를 F에 한 번 넣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F에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낸 거지? 그래? 이거 20대로 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돼? F 이대로 표현하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F? 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F2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F3 벌써 규칙 나왔네. F3 뭐 나오게? 0 나오겠지. 마이너스 0이 0 나온다며. 그럼 다시 0 나올 거니까 이거 F3 되겠지. 이거 F4 되겠지. 규칙 찾았으니까 느낌이 나오잖아. 뭐 이 문제가 원하는 이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는 정답이 0, 짝수일 때는 정답이 마이너스 2. 규칙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왔네. 그냥 두 개 단위로 반복되고 있는 중이었던 거니까. 그럼 문제가 원하는 이 숫자는 무슨 수니까? 짝수니까 홀수니까? 짝수니까 정답을 누구로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정답 1번 필기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필기 해놔라. 끝나신 분들은 35번 시작해봐.
지금 보이는 3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읽고 있는 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성질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중이거든. 자, 하나씩 껍질 벗기듯이 한번 해석해보자고. 첫 번째,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이네. 이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뭐였어?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이네. y는 x 대칭 어떻게 만드는 건데? xy 바꿔서 만드는 거 맞아? xy 바꿔서 만드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지? 역함수. 그러니까 결론, y는 x대칭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gx라는 함수가 사실은 f의 역함수였다는 거야. 그냥 생뚱맞게 저기 있는 f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함수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gx는 f의 역함수였단 말이야. 맞아? 끝났어. 끝났다. 지금 질문이 뭘 찾는 문제야? g에다 뭐 넣은 거? 1 넣은 거. 따라서 g에다 1 넣은 걸 찾으라는 거야. f의 역함수에다가 1 넣은 게 얼마냐를 묻는 문제인 거고, f의 역함수에 1 넣은 결과를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으로 한다면 이제 역함수의 성질. 이거야. 그럼 f에는 k를 넣은 게 1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k 넣자. k 플러스 4네.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1이 되는가? 그럼 k플4가 마케플3이니까 2k가 마이너스 1 다시. 2k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 결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봐봐. 문제가 두 함수가 y는 x대칭이야. xy 바뀌는 함수라고 역함수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표현은 gx를 했지만 사실은 그 gx가 f의 인버스 x로 표현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었던 거고, 그럼 문제가 원했던 g1은 f의 역함수에다가 1 넣어서 찾기를 바랬던 거. f의 역함수에 뭔가를 넣어서 찾기를 바라는 정답은 역함수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였고, 하나만 더 추가하죠. 여러분들 시험할 때 외웠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지. 어떤 분수함수가 지금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원래 역함수는 x를 y는 식으로 정리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문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분수함수만큼은 유독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 분모에 있는 1차항과 분자에 있는 상수항은 건드리지 않는다. 분자에 있던 1차항 개수와 분모 쪽의 상수항의 위치를 부호와 함께 바꿔주면 순식간에 역함수가 완성된다. 원래 역함수가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는 없어. 1차함수의 역함수 아니면 무비함수의 역함수 전부 다 구하려면 직접 구해야 돼. 하지만 분수함수만큼은 이렇게 역함수가 바로바로 구해지는 어떤 특이한 형태가 존재해. 외울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래도 외워서 풀 수 있다면 역함수가 필요한 문제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외우면
선생님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필기하시고 38번 시작해보세요. 영원히 뭐 지금 뭐 밑에 뭐 있어? 네. 뭐 있는 거야? 핸드폰 있는 거야? 네. 핸드폰 올려놓고 하지 마. 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것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래프가 일치한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게 하는 방법은 뭔데? 얘들아?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대. 근데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일치한대. 그럼 두 함수가 어땠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fx의 함수식과 그 녀석의 역함수의 함수식이 완전히 같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우리 드디어 진짜 이거 써놓을 기회가 왔는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한 결과가 얘가 될 건데 이 녀석을 통해서 구해낸 역함수의 식이 처음에 있던 fx의 함수식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 맞아? 그럼 우리 요거 성질 이용하자. 빠르게. 역함수는 한번 여러분들 말해봐. 분모가 어떻게 돼? EX-A가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될까? 1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야. 그런데 문제가 원했던 건 아니 그렇게 그린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같다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완전히 식의 모양이 같다는 뜻이었던 거라고. 그럼 여기는 어차피 같으니까 요 부분만 같으면 되는 거겠네. A가 누가 되면 되겠어요? 1이 되면 되는 거지. A가 1이 되버리면 진짜 두 함수는 누구? F와 F 인버스는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해서 뭐가 가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일치해서 문제가 원했던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값 찾았어. 그럼 마지막 질문. F 합성 F 1 찾는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X의 1 제곱은 얼마 나올까? A의 1 넣었다고 생각하고 X의 1 제곱은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면 4 나오겠네. 그럼 그 4를 한 번 더 F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4 집어넣으면 분모는 얼마? 7분의 4 집어넣으면 분자는 얼마? 7이 될 거니까 1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얘들아 이거 들어볼래? 이게 이쪽 이 38번 문제에서 원했던 어떤 설명에 대한 이해가 정말 100% 다 되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 근데 설명 들어가.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사실 필요 없었다? 사실 필요 없어. 역함수 찾지 않았어도 돼. 왜냐? 지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일치한다는 건 F하고 F 인버스의 식이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 문제 F 합성 F는 F 합성 F가 F 인버스랑 같으니까 이 F를 이렇게 쓰는 거 상관이 있게 없게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F하고 F 인버스의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하네. 여러분들이 이게 올바르게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네. F하고 F 인버스를 같다고 놓고 풀어내는 방정식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F하고 F 인버스를 밖에 놓는 건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인 거고, 지금 말하는 건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 교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가 싹 다 교점이 될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식이 같아야 되는 거야. 식이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F를 합성한 것에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사실 F와 F 인버스의 합성된 결과에다가 2를 넣는 것과 같다. 그런데 두 합성된 함수가 서로가 서로의 인버스 관계일 때는 항상 그 결과가 무슨 함수가 된다고 했지?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지.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한 함수는 무슨 함수? 항등 함수.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게 적절한 수준의 풀이였다면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최고 수준의 풀이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것도 같이 좀 챙겨놓자. 그래프가 일치한다니까. 함수식이 같은 거. 함수식이 같다면 문제가 원하는 그 어떤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F 자리에다가 내가 원한다면 F 인버스를 넣어도 되는 거. 그래서 원하는 거 하나에다 넣었어. 넣게 되면 항등함수의 작용이 되는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넣은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분상수에 대한 유형 문제는 끝난 거지. 연습 문제 시작해볼게. 연습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선생님이랑은 한 짝수번호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108페이지 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시작. 2번 시작해봐. 두 번째 줄 문제 이해 똑바로 해라. 지금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의 그 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학이라는 세계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연산이 나오는 거예요. 응? 누가 보면 점인 줄 알겠네. A, B라는 점. 아니 근데 갑자기 그 A, B가 왜 A-B면 A 플러스 B로 계산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 문제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2번 문제,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에서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순서상을 우변처럼 계산을 하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누가? 여기 있는 이 문제가, 2번 문제가. 존재하는 연산은 아니지. 만들어낸 연산이야. 만들어낸 연산이니까 푸는 방법을 모를 거 아니야. 덧셈 하는 법, 덧셈 계산 방법 누가 알려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덧셈에서 고셈나서 누가 알려주냐고. 집합에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하는 거 누가 알려줘? 다 외워서 푸는 거야. 그렇게 풀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시작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달라. 밑도 끝도 없이 A, B를 계산하면 누가 계산하냐 그거. 본 적도 없는 연산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푸는 방법 정리해볼까? 푸는 방법은 순서상을 이걸 x좌표 y좌표로 했을 때 x좌표하고 y좌표를 불렀을 때 분모는 x좌표에서 y좌표를 뺀 거, 분자는 x좌표랑 y좌표를 더한 거.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해보세요. 분모는 뭐가 돼야 되지? x제곱 플러스 1에서 2x를 뺀 거. 암산까지 하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 소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분자는 x 플러스 1의 제곱. 분모는 빼면 뭐 나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이소대비를 할까?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로 이소대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고 분자는 다음 어떻게 돼? 그것도 이소대되니? 네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하나씩 날리자. x 플러스 1 하나씩 날릴게요. x 마이너스 1 날릴게요. x 마이너스 1도 하나씩 날립시다. 그럼 뭐 남았어? 여기 이거만 남은 거냐? 그래서 정답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모양에 맞게 필요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이 문제도 풀면서 들어보세요. x하고 y 알려줬다 해서 문제가 묻고 있는 식에다가 x가 y가 넣으면 큰일 나지.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는 거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x하고 y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더라도 계산을 위해서 먼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묻고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한 후에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면 이 문제는 뭐 선생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통보하자. 이쪽에는 분모 문제 루트 x를, 이쪽에는 분모 문제 루트 y를 곱하게 되면 공통분모 루트 뭐가 되죠? x, y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쪽에 루트 x 곱했으니까 뭐 되는 거야? 뭐 되는 거니? x 되는 거지? 이쪽에 루트 y를 곱하고 있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 y가 되는 거겠죠. 통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계속 끝내버릴까? 루트 x랑 y 곱한 거 얼마야? 합차고 시간 되겠네. 곱하면 얼마 나오니?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 1분의 x랑 y 곱한 건 얼마예요? 이렇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상황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다. 정리도 하기 전에 대입하면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정리하거나 보기 좋다고 말하기 좀 그러네. 아무튼 모양을 바꾼 뒤에 대입하면 근호 안에 또 근호가 들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정답 2번이겠어.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보십시다. 6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6번 시작해봐. 또 문제 너무 쉽다 그지? 자, 빨리 마무리 지어버리자. 평행을 시켜줘. y는 x로 3만큼 말고 어떻게 하면 돼? x-4 넣어주면 되겠지.
문제는 어떻게 할까? 3 냅둬주고 y축방향으로 5번 올라가고 싶으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 5 붙어야 되는 게 이쪽으로 이항된다는 생각까지 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이게 몇 콤마를 지난다고? 5,A를 지난대. 대입하자. A는 5 빼기 4, 5,니까 3 더하기 5. 그래서 얼마 나온 거예요? 8이라고. 아, 그러네. 정답 8이 되겠죠. 자, 좀 쉬고 또 시험해서 두 번째 타임도 마무리 짓자고. 토요일날 가지 않으면 그때 혼나. 토요일날은 더 채점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와. 자, 8문제부터 시작합시다. 배우 문제들 시작해보세요. 저 사람들 뒤쪽에 있는 또 짝수번호 문제들 해보고. 가볼까? 먼저 이 분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 제일 결정적인 건 이거죠. 쌍꺼풀은 대칭 관계가 총 3가지. 점대칭 하나랑 선대칭 2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쌍꺼풀은 점근선의 교점한테만 유일한 점대칭을 유지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분수함수식에 의하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이고 y는 3이 될 건데, 맞지? 얘를 이 조건에 의하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y는 c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a값하고 c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까? y는 x a가 2일 테니까 플러스 2분의 c가 3인 거니까 이거 c는 그냥 그대로 냅두겠네. 3x 더하기 b 냅두자. 그 c는 3이었던 거지. 이제 b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b를 마지막에 이용하는 건 바로 이거죠. 2,1을 지나간다는 내용으로 1, 2 넣어줄게. 그래서 6 플러스 b가 4니까 b는 2가 되겠네. 이렇게 a값, b값, c값이 각각 2,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겠지. 선생님 틀렸네. 그럼 뭐 잘못했지? B가 마이너스 2야? 1이니까. 아, B가 마이너스 2구나. 그치? 맞네. 땡큐. 그래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다. 3번이겠어요. 자, 바로 10번 문제 시작해봐야죠. 10번 문제.
대충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특정 사분면을 지나가게 또는 지나가지 않게 해주려면 분명히 말했어. 점근선으로 그리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그 그려내는 그래프의 y절편을 꼭 확인하라고.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절편은 사실 x절편보다는 y절편이죠. 그러니까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지 아니면 찾지 말아야 되는 오답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문제마다 푸는 방법들을 외우는 거야. 정말 외우는 거예요. 이 문제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간다 또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절편 확인이라고. 그래서 또 한번 그림놀이 해봅시다. 이렇게 점근선으로 확인됐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네요.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풀었을 때 얘기했지만 저기 분선수에 감춰져 있는 k 때문에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지금 체크해놓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방향에서 그려질지 2사방향에서 그려질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 만약에 이 쌍곡선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방향으로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데 봐.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은 죽어도 깨달아도 사사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어. 사사분면이 어디 있는지 알아? 칠판 보고 있죠? 사사분면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체크한 쌍곡선의 오른쪽 아래 지점에 사사분면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그래프가 1사방향으로 그려진다 생각을 해봐. 절대 이 쌍곡선은 밑으로 안 내려와. 정선 밑으로 또 뚫지 못할 거니까. 이 쌍곡선도 이 정선 오른쪽으로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사분면을 지나갈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거지.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이게 아닌가 봐. 아, 그러면 사사분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이 되려면 이사방향에서 그려져야 되는 건가? 그래야 잠시라도 사사분면을 지나갈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죠. 봐. 이건 사사분면을 지나가고 있는 게 맞지만 똑같은 이사사분면 방에서 그려진 쌍곡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건 사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려져도 이건 사사분면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쌍곡선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쌍곡선의 y절편이 양수가 되면 0이 되면 망하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절대 그려지지 않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쌍곡선의 y절편이 음수가 돼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것만 정답인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사분면을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쌍곡선의 y절편은 x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k-입니다. 그게 y절편이야. 그 y절편이 양수 되지 말고 0 되지 말고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10보다 작아야 한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겠지. 그 여기 들어있는 자연수에 있으니까 자연수면 1부터 9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인데 이것도 조심해야겠네. 잠깐만. 1부터 9까지? 아니네. 맞다. 선생님이 착각했다. 1부터 9까지니까 9개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죠. 자, 이거 풀기 잘해놔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뭘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뭘 외우고 있어야 되는지를 체크 잘하고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수학 문제는 다 그래. 뭘 문제 풀 때마다 푸는 건 뭘 찾아. 찾기는 뭘 찾아. 외우고 있는 것들을 꺼내 쓰는 거지. 12번 진행해봐. 기본적인 문제 나왔네. 첫 번째, 그래프 그리자. 두 번째, 그래프의 바퀴 자르자. 세 번째,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 읽어내자. 거기 끝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원래 이 그래프 죽을 힘을 다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예쁘게 그려야 돼. 대충 그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될지 오답이 될지를 구분을 못 해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그냥 단순히 그래프 그려서 적당히 그려서 그 적당히 그려진 그래프에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자르고 난 뒤에 누가 큰 값을 누가 작은 값을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간단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다 듯.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자고. 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정근선 y는 얼마지? 얘들아, 저 분석의 정근선 y는 얼마야? 이게 설마 대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y는 뭐? y는 0이죠. 여기가 없잖아. y는 0이지. 이쪽에서 점근선, 이쪽에서 점근선. 표준형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K의 크기가 음수인 게 확인됐으니까 당연히 2, 4, 4분면 방향에서 쌍극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말 같아서 대충 그렸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그려진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 마이너스 5부터 A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부터 A가 좀 걱정이네. A가 이쯤에 있을지 A가 이쯤에 있을지가 걱정인데 만약에 A가 여기까지였으면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A가 만약에 이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다 그려야 되고 이쪽도 그려야 되는 거네. 여기만 지우는 거네. 이해돼?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그 A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는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여기서부터 찾을 되겠지. 최대값이 3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들어봐. 최대값이 3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이 점근선의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 다 그려지면 최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거 끝까지 올라갈 텐데. 이해돼? 맞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3으로 원하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을 맞춰주려면 당연히 A는 여기까지 해서만 끝나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가자. 최대값 3 나온대. 최대값 3 나온답니다. 최대값은 여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가 A 넣었을 때 3 나온다는 거니까 A, 3. 그걸 함수에다 넣어주면 A 값 찾을 수 있게 하면 넣자. 3은 마이너스 A 넣어주면 A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좌변처럼 얘가 3이 나오면 분모가 마이너스 3 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A는 얼마 나오면 되지? 아, 분모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 얼마 나와야 돼?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2가 3이 될 테니까. 그래서 A가 3인 걸 찾았어. A가 3인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1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문제가 말하는 b가 되는 거였을 거고. 그렇게 a가 b가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문제. b-a 묻고 있던 문제니까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정리하시고 시작을 해봐. 천천히.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렇게 배가 아프네. 자, 갈까? 이건 뭐 방법 없이 이 식 누군지 알아야지.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분수함수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점근선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사지로 가자고. 이거 F를 한 번 더 F에 넣는 거 아니? X분의 X-1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누구를? X분의 X-1을 이 자리에, 마찬가지 이 자리에도 x분의 x-1을 넣어주면 원래는 x분의 x-1은 fx였던 건데 거기에 fx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모양이 잡히는 거죠. 맞죠?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고 안쪽 길이 곱한 거 분모 바깥쪽 길이 곱한 거 분자가 되게 해줄 테고 또 다른 풀이도 있다 그랬지. 이번엔 이거 써볼까?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분모 역할을 하고 있는 x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도 되는 거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약분돼서 x-1을 보내. 이거 약분되면 x-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x. 따라서 f 두 번 합성해서 만들어진 함수식은 x-1분의 지워지고 마이너스 1만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의 점근선은 첫 번째 x는 1, 두 번째 여기 아무것도 없는 y는 0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말하고 있던 PQ는 각각 1과 0이
오늘 해왔어야 되는 과제 깔끔하게 못한 거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일단 109페이지까지 때를 늘릴 거고 자, 그 다음 무리함수 시간 되는 만큼만 얘들아 천천히 해보자. 여기 부분을 일단 과제는 내지 않을게.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하고 오늘 푸는 데까지만 풀자고. 112페이지에 32번 시작해보세요. 자, 갈까? 정의역 되게 쉽지 뭐 이거. 출발하는 점 대충 찍고 하자. 이거 출발하는 점 마이너스 2분의 3,0을 시작으로 해서 일사쪽으로 뻗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정의 역을 의미하는 집합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이게 집합 A였던 거예요. 문제가 주어진 함수들의 정의역의 집합이라며. 두 번째, 이 무리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3분의 7,0으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상태니까 아마 이사쪽으로 뻗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정의역의 범위를 집합 B로 간다며. 그럼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의 범위 집합을 B라고 부르면 x의 범위는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면 쓸 수 있는 게 정의역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표집합. 표집합 범위는 이거겠네.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질문은 그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정수면 마이너스 1부터 이거 2.5니까 2까지 가능한 건가? 정수의 개수는 4개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 절대 없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넘겨서 우와 여기 유형 이렇게 문제가 많냐? 다음 시간에 한 문제 정도 더 푼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문제만 합시다. 39번 시작해보세요. 39번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만 깔끔하게 하면 뭐 문제 어려울 거 없는 거 같다? 바로 시작할까? 먼저 평행이동부터 깔끔하게 시켜버립시다. y는 x 대신 누구 적을 거지? x 대신 누구 적어야 돼? x 플러스 1 적을 거야. 암산 들어갈게. 여기에 x 플러스 1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에도 3 곱해서 계산할 거니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2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원점 대신 어떻게 하는 거지? 둘 다 그거 바꿔주면 되는 거니? 둘 다 그거 바꾸자. 마이너스 y는 루트 x 대신 마이너스 x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얘들아 xy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거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할까? 예쁘게 정리한다는 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로 넘겨주자. 마이너스 넘겨주자. 대신 여기도 마이너스 치게 되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C는 1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빼기 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기 G일수야. A값 B값 C값 찾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저기 찾은 함수에다가 2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1이니까 5 마이너스 5 플러스 1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 44번까지만 합시다. 44번. 지금 문제에서는 출발한 점을 b,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었나봐. 그런데 내가 함수식을 보면 이 함수식의 출발한 점은 몇 콤마 몇일까? 몇 콤마? 몇 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닌데?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야 출발한 점 찾을 수 있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콤마? 2분의 A 콤마 몇? 마이너스 B. 문제 잘못 적은 거 아니지? 그죠? 그래서 결론 B는 얼마가 되고 B는 1이 되고 B가 1이라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A는 2가 되는 거겠죠. B는 1이고 A는 2니까 다시 한번 fx 적자. fx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런데 얘가 저기 y좌편 0, 몇을 지나간다고?
얘가 0,C를 지나가는 거잖아. 그걸 대입해주면 되겠네. 대입하자. C는 X에 대한 응은 얼마인데? 루트 2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C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찾는 게 A, B, C 요거 세 개 다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하면 2 플러스 루트 2 정답 2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무리함수 쪽은 일단 과제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그냥 더 풀어 나갈 테니까 아까 시작했던 거기 분산수 쪽만 여기까지 마무리 잘해봐. 채점 다 해오고